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현재 시간 12월 28일 월요일 0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2월 28, 29, 33거래일이 존재합니다. 31일 매년 마지막 날은 휴장입니다. 휴일이 아닌 날, 매년 마지막 휴일이 아닌 날, 마지막 날이 휴장일, 쉬는 날이고 주식시장에서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고요. 그 전날이 실질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 주가 정말 중요한 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T+2라고 하죠. 주식을 우리가 실제로 사서 이틀 후에 계좌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주식을 팔면 이틀 후에 내 계좌에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날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하는 마지막 날이 28일이고요. 28일 매수하면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게 이틀 후 12월 30일이 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29일에 만약에 주식을 사면 T+2 30 그리고 쉬고 그 다음날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1월 달에 주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요. 그리고 양도세 회피 물량,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 마지막 날이 28일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가 되는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그날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이상하게 주식이 빠지는 주식도 생기고 지수도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반대로 그 다음날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락 때문에 지수가 하락해서 출발하는데, 코스닥은 배당이 작기 때문에 배당락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고, 양도세 회피 물량, 개인 양도세 회피 물량의 비중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28일 날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러니까 매년 마지막 거래일 2거래일 전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시장이, 특히 코스닥 시장이 강하고요. 그날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약 5거래일, 10거래일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중 가장 강한 코스닥 흐름, 중소형주 개별주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20일에서 24일, 지난주는 이제 성탄절 연휴 전이고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는 쉬더라도 거래를 쉬더라도 이번 주는 사실 개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고, 29일부터 새롭게 주도주가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주도주가 쉬다가 다시 29일부터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3거래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효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1월 효과는 글로벌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월별로 봤을 때 1월 달이 다른 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주식시장 상승률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항상 오르는 건 아니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1월에 주식시장 상승률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고, 특히 1월 효과 중에서도 중소형주가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그런데 실제 통계를 내보면 1월 전체보다 1월 초가 가장 좋고요. 특히 배당락일부터 1월 초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ETF, 코스닥 레버리지를 28일 날 매수해서 다음 날까지 보유하거나 일주일 보유하거나 이런 전략도 있죠. 과거 10년간 굉장히 유용했던 전략인데, 이번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그래 왔던 거고,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세가 29일, 30일, 1월 초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주식에 반드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주말 사이, 연휴 사이에 비트코인이 3,150만 원을 넘어갔다가 현재 3,000만 원,
3020만원, 30만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왔고요. 3170만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3000만원은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지금 3020만원, 30만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상징적인 3000만원이라는 자리까지 돌파하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또 반락, 단기 급등에 대한 반락이 또 한번 나왔다가 3000만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봉이고 30분봉으로 좀 보면 이렇게 급등 이후에 반락이 살짝 나온 모습인데요. 엄청난 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월요일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또 한번 움직일 텐데 보유자의 영역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관련주가 움직일 때 위지트가 17일날 시초가 21.9% 떠서 29%까지 가긴 갔지만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워낙 많이 떠서 거래 신규로 들어가서 먹을 게 많지 않았죠. 21%나 떠서. 근데 내일도 역시나, 월요일도 역시나 20% 이상 떠버리면 바로 이 고점 부근이 돼서 신규로 진입하기는 만만치가 않겠죠. 17일날 분봉을 좀 보면요, 그날 아침에 급등을 해서 밀렸습니다. 이렇게 밀렸죠. 아침에 급등 출발해서 밀렸는데 시가를 회복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밀렸다가 단기 바닥, 단기 분봉, 1분봉, 3분봉, 5분봉에서 밀렸다가 바닥을 만들고 5위평 회복하면서 5위평을 타고 시가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빠졌는데 아침 저점 위에서 바닥을 만들고 막판에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다음 날까지 힘이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 다시 빠졌는데요. 연휴 직전 마지막 날 개파락 시작해서 마이너스 5% 출발해서 반등하면서 그 전날 종가 부근에서 살짝 부딪히고 마이너스 1%로 끝났는데 11선과 21선 지지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고 그것에 대한 조정이죠. 주봉으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급등하고 2주 조정받고 다시 장대양봉 뽑고 장대양봉 중심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돼서 일단 목요일날 지지 양봉이 이쁘게 나왔는데, 또 연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뭐 주말 할 거 없이 24시간 계속 거래되는데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있었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 급등을 해서, 불확실성을 감안하고도 리스크를 감안해서 일부 비중으로 목요일 저점 매수한 사람의 목이 될 것 같고, 이 전고점 이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원래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대장주는 우리기술 투자였는데, 우리기술 투자는 여기서 미니 쌍봉 형태, 그리고 이렇게 또 큰 쌍봉 형태로 내려왔죠. 그래서 전저점 부근인데,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위지트가 현재로서는 대장이고, 이번에 더 세게 올라고 덜 조정받았죠. 더 세게 오르고 덜 눌린 위지트가 현재 대장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원래 대장이었던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21선에서 또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 비덴트, 이런 순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초가 많이 떴을 때 추격 매수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시초가 이후에 시가 지지나 아까 봤던 분봉처럼 시가 눌림 이후에 지지가 나오고 터닝하는 모습, 또는 시가 회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나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 사이에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 확산되고 있다. 영국에서 많이 나온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등등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로도 지금 유입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1월 첫 주에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죠.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 변종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급등했던 종목 중에 유나이티드 제약이
굉장히 큰 거래대금 1조 4천억까지 터졌었고요. 6천억, 1조 4천억까지 터지고 나서 이틀 저항에서 부딪히고 이틀 조정, 조정 3일차가 되는 건데 조정 3일차에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조정 3일차에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유나이티드 제약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셀마 테라뷰틱스는 바닥권에 상한가 갔는데 다음날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고 다시 또 양봉으로 올라왔는데 움직임이 좀 지저분합니다. 시총이 800억 원대인데 이 앞에 이제 산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래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바닥에서 어쨌든 튀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형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변이 바이러스 뉴스가 계속 확산이 되고 1월 첫 주에 국내 유입이 확인이 되면 또 한번 관련주 변종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인바이오젠도 관련주인데 역시 한번 튀었다가 급락을 했다가 121선에서 또 아래꼬리 달았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현대약품은 다른 이슈로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움직여서 혹시 이후에 혹시 치료제 관련 뉴스가 붙을 수도 있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급등했다가 사상체고가를 장중 갱신했는데 다시 차익 매물 나오면서 빠졌고 이제 3일차 조정 3일차 때 한번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3일차 4일차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대장격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 중에 대웅과 대웅제약이 엄청나게 세게 움직였는데 이때 항상 단일가 거래로 움직일 때 조심해야 되는데 단일가 거래로 상한가를 가는 형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가 거래로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쉽게 올린다는 거죠. 쉽게 올려서 대신에 빠질 때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죠. 대웅제약이 사상체고가를 돌파하면서 단일가 거래로 들어갔는데 단일가 거래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단일가 거래로 급락을 하면서 하한가를 여기 23일날 하한가를 가면서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현대바이오도 단일가 거래로 급등을 했다가 바로 급락을 했는데요. 단일가 거래로 상한가를 가고 단일가 거래 3일에서 연장이 돼서 6일로 연장이 됐죠. 단일가 거래로 마지막에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급등했다가 쭉 빠지는 윗꼬리가 긴 도지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고점에서 자주 나오는 캔들 패턴이죠. 스파이크 나오면서 결국 지금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그럼 거래 터진 마지막 양봉이 어디냐면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여기죠. 그럼 12월 14일 월요일 양봉의 종가 거의 그 근처까지 내려갔다 아래꼬리 달았어요. 그래서 거기나 아니면 그 중심 또는 그 시가 가격 조정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장중에 살짝 나왔다가 다시 빠지거나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한 번쯤 또 급반등 한번 하루 이틀 정도의 급반등 한번 나왔다가 또 다시 빠지는 그런 수순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웅과 대웅제약 그리고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 분출을 하고 꺾인 상태라서 다른 치료제 관련주의 그 여파가 좀 있었고요. 그의 반면에 먼저 오르고 그 다음 탄력이 죽었던 셀트리온 3인방은 빠지진 않고 있어요. 특히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빠지지 않고 있죠. 셀트리온 삼형제는 개인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어쨌든 최근에 탄력이 죽었어도 2020년 연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18년 초에 사상 최고가를 찍은 셀트리온 3인방이거든요. 2년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1년간 엄청나게 올랐죠. 그 얘기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는 거죠. 개인들이 사랑하는 종목인데 시총도 커요. 셀트리온 3인방 모두 크죠. 셀트리온 제일 작은 셀트리온 제약이 8조 6천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조 5천억 원, 셀트리온이 46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이 세 종목에는 개인 큰손 물량도 꽤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당연히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안 움직이는데, 반면에 빠지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직성,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거고,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되는 마지막 날이 월요일 28일 끝나고 나면 29일부터는 하방 경직성이 계속 있다는 것은 반대로 29일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고 사항인 거고, 2017년 12월 달에 마지막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되는 날이 2017년 12월 기준으로는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마이너스 3% 끝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시초가가 9.8% 떠서 15%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나서 1월 중순까지 계속 급등을 했었죠. 셀트리온이요. 그 전에 많이 올랐다가 양도세 회피 물량 플러스 이제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정이었어요. 그거에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 영향까지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 날까지 겹쳤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2거래일 동안 15%, 0.5% 오르고 1월 초 2%, 9% 이런 식으로 계속 엄청난 시세, 단기 따블이 이렇게 시세가 났는데요.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되는 마지막 날이 매수 기회였던 거죠.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번에도 급등 이후에 2020년 월봉 차트로 보면 2020년 이만큼 오른 거죠. 일봉 차트로 보면 최근 10월 이후에 이렇게 오르고 나서 쉬고 있는데,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되고 그 다음에 또 강한 상승이 나올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셀트리온 3인방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보면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매년 이 컨퍼런스에서 뭐 기술 수출, 기술 이전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관련주들이 미리 급등을 하고, 그때가 되면 이제 단기 고점을 찍는 경우가 있죠. 이 이벤트에는 단기 고점 또는 기술 수출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면 그만큼 더 갔다가 고점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SCM 생명과학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사상 최고가 이 윗골이 길게 만들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 전저점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돌릴지 봐야 되겠고요. 한 2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 눌림이 나왔다가 지지가 나오면 또 한 번 들어올릴 수 있겠죠. 이오플로우도 역시나 뭐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 아마 뉴스가 나오면서 그 뉴스 영향으로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앞타바이오도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뉴스가 있었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고바이오랩도 역시나 그 뉴스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면서 22일 날 급등했는데 이틀간 다 빠졌고, 다시 이 자리 전저점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3분봉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지 3분봉류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잘 봐야 되겠고, 매드팩토 역시 최근에 박스권 흐름인데, 크게 보면 그냥 러프하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렴 형태, 삼각 수렴 형태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살짝 거래가 늘면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단기 미니박스 이렇게 있는데, 미니박스 돌파, 하락 추세선 돌파, 삼각 수렴 돌파하는 형태, 거래가 최근 한 3달, 4달 신고 거래가 늘면서 살짝 갱신했고, 기술 이전, 매드팩토는 계속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회사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사상 최고가 자리 134,000원 자리를 보러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그 외에도 셀리버리도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사 뉴스 있었는데 좀 움직임이 좀 조금 안 좋죠. 거래도 안 붙고 121선에서 한 차례 반등했다가 빠졌는데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뭐 반등 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ABL 바이오는 121선 매물 소화하면서 이걸 돌파하는 양봉이 강하게 나올지, 거래가 튀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를 체크해야 되겠고요. 제넥신이 기술 이전 얘기 나오면서 한번 움직였는데, 제넥신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큰 회사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 LG화학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한다는 뉴스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그 이벤트 효과가 약발이 좀 덜하겠죠. 워낙 큰 덩치가 커서요. 삼성전자가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21선 언저리에서 급등을 했는데요. 내년 반도체 업황 초초 호황에다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나 배당 이슈까지 겹쳐 있는데, 삼성전자가 잘 가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 다 봐야 되고, DB하이텍이 24일날 장중 23%까지 폭등을 했는데요. 오전에는 약했죠. 근데 11시 50분 이후에 아침 장초반 고가와 전일 고가를 회복하고 지지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이어갔죠. 하수근의 대박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 무료 뉴스 제공을 해드리는데, 장시작 전 핫 이슈 핵심 뉴스와 관련주, 그리고 장중 핵심 뉴스 실시간 뉴스 올려드립니다. 12월 23일 12시 30분에 뉴스 올려드렸죠. 그때 가격이 대략 41,350원, 500원, 41,350원에서 500원 요 부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49,550원까지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 장중 실시간 핵심 뉴스 위주로 올려드리니까 무료니까 가입하셔서 등업을 하셔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등업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뉴스 본다고 100%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는 거죠. 24일 같은 경우 DB하이텍이나 PCL, SV인베스트먼트, 제넥신, 매드팩토 이런 종목들이 뉴스 올려드리고 8%에서 19%까지 올라갔네요. 23일에도 많은 종목들이 뉴스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도 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올려드렸지만 그 다음에도 5%,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10개 이상 있었습니다. 물론 뉴스를 올리고 나서 그 뉴스를 올렸을 때가 고점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스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그래서 1월 달에 12월 말 1월 초중순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은 상태에다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쉬거나 아니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쉬거나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배당락 되고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 끝나고 나면 이제 12월 말 1월 초중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DB하이텍, PSK, 에로티베큐, 원익, IPS, 어부 반도체, 한미 반도체, 동진 세미캠, 좋은 종목들이 움직임 좋고 수급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2020년 가장 핫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형주 가장 핫했던 삼성, SDI, LG화학, 최근에야 삼성전자지만 그 전에는 2020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그 중소형주까지 합쳤을 때 2차전지가 가장 섹터 면에서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 효과 때문에 명신산업, DIC 같은 종목 엄청난 시세 분출을 했다가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 중인데요. 여전히 삼성, SDI 사상 최고가 만들어 놓고 위에서 횡보하고 있죠. 21선도 안 깨고 있고, LG화학도 사상 최고가 돌파해 놓고 그 위에서 쉬고 있고요. LNF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조정 나왔다가 또 한 차례 양봉이 뜨는 모습도 있었고, 세로닉스도 급등하고
강하게 급등하고 완만하게 이렇게 쉬는 형태 조정이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고, CIS 사상체고가 돌파 눌렸다가 다시 사상체고가 회복하는 모습 좋고요. 에코프로 BM 사상체고가 경신하고 지금 쉬어가고 있고, 에코프로는 바로 사상체고가 아래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성 최근에 2차전지 이슈가 붙으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바로 사상 최고가 바로 아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 배터리 분사로 움직였던 애들이 이번에는 LG전자 마그나 합작으로 또 급등했다가 빠졌죠. 수요일날 23일날 급등했다가 24일날 빠졌는데, 24일날 그냥 빠진 게 아니라 한번 시세를 주고 빠졌습니다. 신성델타도 17% 올라갔다 빠졌고, 사마알미늄도 13% 올라갔다 빠졌는데, 음봉이 좀 크게 나와서 조금 아쉬운 형태가 됐고요. 다시 하락이 멈추고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포스코 케미칼도 엄청난 거래량을 수발하면서 사상체육과 돌파 양봉이 나오고, 그 양봉의 중심에서 지지받고 양봉 중심 위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움직였던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웰크론 한텍, 휘닉스 소재도 급등하고 지금 매물을 받고 있지만 좀 급등 강하게 올라간 것에 비하면 견조한 조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그리고 거기다 애플카 그리고 LG전자 마그나 합작, 결국 전기차 2차전지 빅사이클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리고 내년 1월에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신규 상장주가 뭐 계속 강했죠. 근데 연휴 전날 알체라가 연속 상한가에 하루 쉬고 또 상한가를 가면서 이 급등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요.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석경 AT가 상장 첫날 상한가에 둘째 날 상한가를 찍었다가 상한가 풀리면서 급락을 했는데, 시가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오고 다시 또 막판에 올라가면서 플러스 19%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는 첫날 상한가에 다음날 장대 음봉에 그 다음날 도치, 이 자리를 이 상장날 시가 저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상승할지 봐야 되겠고, 이 자리가 깨지면 일단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고, 하나기술 2차전지 관련주로 굉장히 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원형 바닥 비슷하게 만들면서 상장 초기 고가를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고 윗꼬리를 두 번 만들었는데, 분봉을 보면은 죽는 윗꼬리가 아니라 강한 상승 조정 상승 강한 상승 산파가 이렇게 나오고, 조정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조정 나오고 튀고 나오고 튀고 나오고, 그래서 강하게 상승하고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조정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봉상 뭐 특히 상장 첫날 종가 9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언제든지 튀어갈 수 있는 2차전지 전공정 턴키 공급이 가능한 2차전지 설비 제조 업체로 수출 기대감도 높은 회사고, 내년 2021년 2년 성장 기대감이 높은 회사입니다. 고바이오랩 아까 봤고요. 제일전기 바닥권에서 장대양봉 세워놓고 장대양봉 중심에서 이틀간 지지가 나오면서 장중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이 나왔던 흐름, SCM 생명과학과 고바이오랩과 같이 봤고요. 박사일바이오처럼 이렇게 시장 신규 상장 테마를 주도하는 이런 종목이 계속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종목이 계속 나와주면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 테마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포인트 모바일은 아마존 이슈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금 조정 중인데, 아마존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아마존이 신주 인수권 행사를 하면 이제 2대 주주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바닥권에서 상한가 장대양 양봉 상한가 다시 한번 급등하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상한가 장대 양봉 거기서
거래대금 5,300억이 터졌고요. 그 상한가 장대양봉 시가 부근에서 한 차례 아래꼬리 길게 달았는데 거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거기서 지지가 나오면 한 차례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고 거기가 깨지면 그 다음 이 T자 상한가 그 T자 상한가가 상장 첫날의 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입니다. 아래로 눌렸다가 급반등하면서 상한가였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날도 역시 중요한 상한가인데 그런 날의 종가 이런 자리 체크해놓고 그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이재명이 대선 지지율 1위가 나오면서 엄청난 관련주 급등이 있었는데 대장으로 동신건설이 급등을 했었죠. 여기 바닥권 박스 돌파 상한가가 나오고 양음량으로 사토 상한가 가고 최고가에서 매물 소화 움직임이 나오다가 돌파하면서 또 점상으로 날아갔는데 항상 단일가 거래에서 급등하면 단일가 거래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까 현대바이오가 그랬죠. 이 단일가 거래에서 시초가 상한가인데 바로 그냥 상한가에서 바로 하한가로 갔어요. 이게 30분간 단일가 거래의 단점인데 단일가 거래에서 거래 없이 상한가로 날렸다가 단일가로 또 거래 없이 바로 그냥 점 하한가나 마찬가지예요. 상한가인데 30분 만에 한 번씩 거래되는 단일가에서 바로 하한가로 직행했기 때문에 점 하한가보다 더 안 좋은 하한가일 수도 있죠. 어쨌든 대장주가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다른 확실한 순환매 대장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윤석열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장주였던 서현탄 메탈이 이 앞에 저항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는데 연휴 사이에 또 윤석열 뉴스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지지 자리에서 한 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뭐 양음량으로 가든 바로 양량으로 가든 양으로 가든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상단으로 갈수록 이제 리스크는 커지는 거고요. 홍정욱 관련주, 홍정욱 전 의원이 어떻게 정치를 다시 재개할지 재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프렌즈가 움직임이 살아있죠. 이 고가 가서 부딪히고 빠졌는데 다시 또 24일날 다시 또 장중 14% 종가 기준 7%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었고 대장했던 KNN은 좀 부딪히고 지금 빠져서 쉬고 있고요. 그 다음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그 대장주 까뮤이시 급등 이틀 급등하고 하루 쉬고 또 급등하고 윗골이 달았는데 까뮤이시 중심으로 봐야 되겠고 그 다음 유승민 관련주 3일기업공사가 급등했는데 이게 유승민 때문에 급등한 건지 대우건설 대규모 수주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 급등한 걸로 급등한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대신정보통신은 일단 정고점에서 부딪히면서 윗골을 좀 만들었고 3일기업공사는 반면에 장대양봉, 음봉, 장대양봉으로 정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까지 그래서 월봉 저항까지 확인을 하고 사상 최고가 테스트를 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도 뭐 계속 순환매 도는 흐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 3거래일이 지나면 바로 이제 그 다음 거래일이 1월 4일입니다. 2021년 1월이 되면 폐기물을 함부로 수출 그 외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관련주 중 현재 대장은 KG ETS고요. KG ETS가 12월 17일에 장중 28%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인데 이 장대양봉의 중심을 깨지 않으면서 이틀 연속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선이 올라오면서 이제 11선과 거의 만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리 급등 조정, 지지자리 연속 도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 주목을 해야 되겠죠. 세종시 관련주 유라테크 많이 빠졌어요. 가격 조정 나오고 최근에는 약간 기간 조정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121선에 근접을 한 상태고요. 이 거래 터진 장대양봉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전전날에 거래 터진
윗골이 달린 양봉, 그러니까 이 박스 상단을 매물 소화를 하는 윗꼬리가 있었어요. 그날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죠. 그래서 그 양봉의 시가 자리에서 지금 저점을 만들고 횡보를 하고 있고, 이 상한가의 준상한가에 근접하는 대양봉의 아래꼬리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121선 바로 아래에 있고요. 121선 한번 깨고 흔들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주도 테마는 아닌데, 세종시 테마는 대선 공약 테마로도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유라테크는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지금 이렇게 가격 움직임이 안 좋은 것은 이 자리, 사상 최고가 자리에서 트랩이 나왔죠. 사상 최고가 자리에서 트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또 탄력이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물산 지금 10월 25일에 이건희 회장님 사망 뉴스가 있었고, 26일날 삼성물산이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레벨업, 신고가, 52주 신고가, 그 다음 3분봉류 조정 나오고 다시 신고가, 3일 상승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다시 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 한번 상승 랠리를 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건희 회장님이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이제 회장이 될 거고, 결국 이재용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삼성물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지금 이제 중장기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실질 지배하는 삼성물산의 가치,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 사망 이후에 이재용의 지배구조 개편 확립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우상향 흐름을 계속 탈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신고가 내고 쉴 때, 올라가다가 쉴 때, 그럴 때 공략을 해야 되겠고요. 한국전력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때 이제 느린 종목, 직장인 분들, 좀 안정적인 움직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하기 좋다. 장기 하락이 나오고 월봉상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만들고 이제 터닝하기 시작했다. 월봉상 22평 처음으로 경신하고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3분봉 조정이 나오고 지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급등 조정의 형태. 그래서 좀 느린 움직임, 여기 단기간에 세게 올라갔지만 한국전력이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죠. 느리지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느린 종목을 성향상 또는 환경상 느린 종목을 해야 되는 분들, 우량주 느린 종목,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 되겠고요. LG전자가 백색 가전은 정말 뛰어나죠. 이익이 올해 백색 가전 기준 글로벌 최초 최대 이익이 난다는 기사도 났는데, 결국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는데 그 의미 있는 돌파가 상한가로 나왔어요. 이 엄청난 일이죠. 18조 원짜리 대형주가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정말 힘있게 움직였다는 거고, 마그나와 이제 합작 이슈가 불거진 건데, 단순히 LG전자 마그나 합작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 합작 이벤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애플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이제 결국 연결이 된 건데,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회사가 성장이라는 동력을 달았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LG전자는 상승을 못했던 주식인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는 그런 캐시카우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성장 동력을 달고
그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삼성 SDI 월봉입니다. 장기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던 삼성 SDI가 지금 2차전지 실적이 지금 많이 나는 게 아니죠. 앞으로 기대감으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성장 기대감이죠. 2차전지.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애플카 성장 기대감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수익 내는 거에 비해서 비싼 회사가 아닌 거죠. LG전자 PBR이 1.4고요. 삼성 SDI는 PBR이 3.13, LG화학은 PBR이 3.69입니다. 단기 급등 상한가 다음날 또 상한가 플러스 상한가 다음날 갭상승 출발해서 조정이 시작됐는데 이 급등에 대한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상승 흐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뭐 3분봉 조정이 나올지 장대양봉 중심까지 조정이 나올지 5일선 눌림이 나올지 그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애플카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지난 화요일날 급등을 했는데 그때 인포뱅크랑 대성 엘텍이 선도주니까 얘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걔네 둘은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갔는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대부분 빠졌죠.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포뱅크가 이틀 상한가 가고 다음날 급락이 나왔는데 요 자리죠. 과거 이제 저항을 받던 자리를 돌파하고 이틀 연속 상한가 간 다음 빠졌는데 요 자리 5일선 요 자리가 지켜지면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자리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장 위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